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뉴페이스 김원숙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우리가 양택 조건하고 정원의 어떤 조원법에 관해서 사상, 우리나라의 철학적 사고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시험 기간도 다 됐고, 그래서, 나중에, 아직은 제가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요. 이제 후를 위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인문사회에 관한 내용은요, 계획론에 관한 내용은 이제 마지막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답지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 쓰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주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걸 핵심으로 잡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시험 후에는 기출문제 풀이를 기본적으로 할 거예요. 기출문제 풀이를 과거에 8년 전에 제가 동영상이 올려져 있죠. 그 문제를 제가 풀이를 일일이 다 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그게 막 정답인 줄 알고 여러분이 더 이상 사고를 안 해요. 실제로 기술사의 답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기본적인 맥락, 이론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사고를 해야 됩니다. 과목이라는 게 없어요. 기술사의 시험이라는 것은 과목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과목이 동양의 어떤 적용이라면 동양 적용이 계획론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철학적인 개념들이 어떤 계획론의 어떤 경관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공적으로도 갈 수 있고, 즉 어떤 설계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유지 관리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이런 쪽으로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과목별로 공부를 자꾸 하시거든요. 물론 과목별로 공부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과목별로 해야만이 체계가 생기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과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목도 제가 많이 옛날에는 많이 이렇게 7과목, 8과목 구분을 하니까 자꾸 그쪽 부분만 눈이 너무 좁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크게 3개로 잘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돈이 생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술사 공부는요, 과목이 없다라는 거 제발 좀 인식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도 저는 어느 한 부분의 맥락, 이론의 맥락을 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어떤 기본 이론적인 맥락만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답지에 어떤 써는 양식 방법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기술사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기술사 시험을 치는 과정에서 여러분 기술사입니다.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공부를 하면 기사밖에 안 돼요. 그럼 공부를 왜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기술사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기술사라는 생각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심의위원이라는 개념에서 공부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제가 어떤 이론 있는 내용들은 이런 이론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설명을 해도요, 여러분이 충분히 사고를 하시고 답을 적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답지 쓰는 방법은 여러분이 논술을 쓰는 거기 때문에 논문의 어떤 기본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다퉈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페이지에 어떤 페이지 수가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써내려가는 방법이 어떤 기술이 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써내려가는 내용들은요, 여러분이 늘 깨어있는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후에 기출문제 풀이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맥락을 가지고 설명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동영상에 유튜브에 재생 목록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재생 목록으로 넣을 거예요. 답지 쓰는 법과 기출문제 중심으로 요점 설명을 하는 것도 한 파트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도 한 파트로 재생 목록의 각각의 파트로 제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찾기 쉽도록 제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좀 많은 시청이라면 좀 웃기나요? 공부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어디서 뭐 이상하게 뭐 정말 단순한 답지로 자꾸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정말 적용의 어떤 발전이나 적용 기술자다운 내용으로 좀 더 접근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좀 내용이나 자료를 가능한 한 오픈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듣는 내용도 좀 접근하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일부러 유튜브에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쉽죠? 훨씬 접근하기가. 그래서 접근하기가 좀 더 쉽도록 자꾸 제가 시간을 제가 내는 거죠. 제가 혼자 시간을 내면 여러 사람이 좀 더 편하니까. 그래서 뭐 이름 안 넣고 주소 메일 안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 뜻이 원래가 그래요. 자료 공개되고 내용 공개되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점점 더 발전이 되어 간다는 것이 저는 제 기본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나름대로의 생각. 자, 그래 오늘 내용은요. 양택 조언하고요. 조언법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양택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조언 양식에 관한 내용. 철학적 사고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 그죠? 전통 사상 잘 알고 계시죠? 여기 책에도 몇 개인가요? 저는 번호를 안 달아가가지고 딱 보면 딱 그 사상, 그죠? 딱 꺼놨어요. 자, 사상이죠. 사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동서남북 했을 때 W, 그 다음에 S, M 했을 때 네 개의 사상을 가지고 중심이 있죠. 그죠? 중심 안에는 뭐가 있나요? 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사상이에요. 동서남북 안에 이게 지금 3차원이에요. 3차원 우주의 개념이죠. 그죠? 이게 사상이죠. 자, 정형우백공 우리가 남수 짜고 짜고 저짜고 북현무. 자, 그래서 동쪽은 우리가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 그 다음에 남쪽은 아니야 동쪽. 그 다음에 이거 북쪽. 남주자. 남쪽 붉은색. 그 다음에 서쪽 흰색. 그 다음에 북쪽은 북현무니까 현무는 검은색. 그죠? 흰색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중에는 기회 보완하고 관계가 되고 시간하고 관계가 되고 사상에서 뭐가 나오죠? 사주팔자가 나오는 거죠. 이게 사주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좀 더 들어가면은 팔자 그죠? 8개로 또 쪼개지는 게 사주팔자예요. 여기서 더 쪼개지면 시간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도하고 시간 난날 난시 난 연도 난 날 그 다음에 난 시 난 달 그 다음에 시 내는 것이 사주팔자까지 시간까지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상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그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사상에 관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뭐가 나와요?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오는 것이 우리가 풍수지리입니다. 그죠? 풍수지리 사상이죠. 풍수지리라는 것이 사상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동서남북에 내가산, 외가산, 그죠? 내가산, 외가산 하면서 남쪽에는 터여 있다는 개념이죠. 큰 외가산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산이 있는 거죠. 내가산 안에는 내가 나라는 용혈자리를 하면서 내 안쪽에는 강이나 하천이 흐른다. 그래서 풍수지리 하면서 용혈사수가 나왔습니다. 용혈사수 하면서 무슨 보국했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풍수지리 사상입니다. 내가 세 개의 산 그리고 외가산으로는 네 개의 산과 내가산은 세 개의 산과 하천이 가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하천이 흘러서 나를 보호하는 개념 이게 우리가 용혈사상이라는 용혈사수 명당보국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양택을 우리가 정한다고 그랬죠. 자, 거기까지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게 이제
풍수 지리과 그 다음에 사상이에요. 그죠? 사상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조금 이제 더 가서 뭐가 나오냐면 이 집을 정했을 때 음과 양을 하는 거죠. 자, 대문을 우리가 집을 정하고 대문을 위치를 딱 정했을 때 집하고 안방하고 집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주 건축물이죠. 주 건축물 안방 있는 게 주 건축물이죠. 그 다음에 대문하고 그 다음에 부엌하고의 관계. 자, 부엌하고의 관계 이게 주택 삼요결이라고 그랬어. 주택 삼요결의 관계. 그죠? 자, 이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택 삼요결, 양택 삼요라고 했어요. 그죠? 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양택에 판단하면서 집터가 좋은가, 방위가 되는가, 그 다음에 산과 가까운가, 뭐 영역 사수를 판단하고 도심지 집은 양택 삼요를 중심으로 본다 해놓고 집주인과 집을 잘 맞는가라고 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 그 다음에 집 내부 구조 배치가 잘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삼택 양요결 들어갑니다. 주택의 안방과 그 다음에 현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엌과의 관계. 자, 그러면서 삼길택의 의미가 지금 나오고요. 길택의 요건이 나옵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제가 지금 집주인과 집은 맞는가? 라고 적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남향집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대문 안방 부엌하고요. 서로가 관계가 맞고요.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요. 집주인하고의 관계라는 거죠. 자, 집주인의 앞에 사주팔자에 따라서 이 집이 사실은 좋다 나쁘다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향에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떤 좋은 방향은 햇빛이 잘 들고 그래서 남향 쪽, 그죠? 그래서 가장 건강의 개념으로 가는 건 맞아요. 가장 건강한 집이 있고 내가 가서 그냥 편안하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바람을 뒤에 잘 넣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북서풍을 받죠. 그죠? 그래서 북서풍을 우리가 막아주고 그 다음에 앞에 우리가 하천 물하고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그리고 배수가 잘 되면 건강한 집이에요. 그랬는데 뭐 더 욕심이 내자고 우리가 내가 집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그 집은 어떤 사람한테는 잘 맞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맞지 않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앞에 대문의 방향이 어떻고 저떻고 실제 더 깊이 들어가면요. 주인의 사주팔자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집을 제가 판단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주팔자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더 깊이는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집 방향 정할 수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이 너무 섭하지 않다. 섭하다라는 것은 배수가 잘 안 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에 우리나라는 어차피 다 경사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예 섭지에 집을 짓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다 배수가 잘 된다는 기본 하에 배수 안 되면 배수 잘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집에 우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는 풍수 지리 사상에 그 다음에 음과 양의 조화는요 말 그대로 집 안에 어떤 건축물이 양이라면 시설물은 음에 관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과 음의 조화라는 것은 시설물과 수목입니다. 그래서 물이 음이라면요. 그 다음에 수목도 음이죠. 그래서 건축물과 그 다음에 시설물, 수목을 조화시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의 조화. 그러면서 뒤에 앞에 지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물론 또 더 들어가면 또 우리가 연못을 할 때도 음과 양의 조화. 또 하나 각각으로 들어가면 또 음과 양의 조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연못의 형태, 사각형과 섬을 넣는 것도 음과 양의 조화겠죠. 그래서 큰 것의 개념으로 본다면 음과 양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시설물 안에서도 또 조화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집에 우리가 집 안에 주방이라는 개념은
여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음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테이블은 무슨 테이블을 넣을 것, 식탁은 무슨 테이블을 넣을 것이냐. 자, 양의 음의 공간이기 때문에 양의 개념으로 둥근 테이블을 넣는 게 좋다. 그게 우리가 풍수지, 음과 풍수지제가 음양 오행의 조화가 맞는 실내 장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님께서 진짜 큰 개념으로 갈 것이냐, 작은 개념으로 실내 개념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은 전부 다 이런 관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이러는데요, 저건 저런데요 하면서 이게 왜 반대인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안방의 개념은 우리가 어떤 남자의 어떤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양의 개념. 그래서 침대는 음의 개념으로. 그래서 둥근 침대보다는 사각 침대가 훨씬 낫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방의 주 용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간다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연못도 개념이지만 또 팔대도 우리가 형태도 이렇게 음과 양, 그래서 양과 음의 조화, 양의 조화는 대체 또 형태로, 연못의 형태로 갔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저 둥근 거, 그죠? 그래서 이 원 형태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양 오행은 주로 공간 구조, 방지 형태, 방지 원도라고 그러죠. 이런 연못의 형태라든지 음양 조화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 설명은 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이 신선사상 하면서 나오는 것이 또 나옵니다. 신선사상도 우리가 섬 3개 있는 거, 그죠? 자, 방도에 관한 내용들 나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삼신산, 그 다음에 십장생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도교사상도 나오고요. 주로 이제 별서라든지, 그 다음에 누와 정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교 하면서 집 전체를 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마당을 구분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건축물을 우리가 유교 사상에 의해서 계급별로 정한다든지, 그러면서 사실 위로 올라갈수록 위계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마당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 사랑마당, 사당마당 하면서 사당마당이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유교 사상, 그래서 어떤 곳에 주거 공간의 구조적 배치, 정원의 위계, 그 다음에 수종의 선정도 그런 위계별로 돼 있고, 이런 근본 사상, 그 다음 이런 것은 주로 서원이나 향교, 그 다음에 사대부의 주거 공간의 마당의 배치 상태, 이런 것에 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 사상 같은 경우는요, 불교 세계를 나타내면서 공간의 배치가 틀려진다고 그랬어요. 수미산의 공간 체계라든지 영지, 정토 이런 거라든지 석탑, 석조미술 이런 것의 어떤 공간 배치라든지 수미산 세계라든지 이런 것의 어떤 형태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내용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이해를 하시고 내용들을 우리가 서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면은 대표적인 정원들이 쭉 제가 적어놨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맥락들이 이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뭐 기출문제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여러분 좀 더 맥락을 좀 더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유형별 전통 정원들이 쭉 나와 있죠. 이런 것은 뒤에 첨부된 그림들, 공간 맥락을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건 제가 혹시 별도로 따로 설명할 길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나라의 인문사회 전통에 관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